네, 안녕하십니까. 또 오늘도 멋진 하루가 시작됐다. 그죠? 계속 우리 진도를 나가보면요. 오늘은 114페이지 조직의 생산 능력. 요게 우리 앞에 했던 이 뭡니까? 세 종류의 자산과 맥락이 똑같은 내기를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 효과성에 대한 정의, 요거랑도 똑같아요. 그래서 같은 얘기를 세 가지의 종류로서 이렇게 좁혀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큰 얘기를 하고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오늘이 클로징 마지막 한 번 더 강조하는, 근데 한 번 더 강조하는 마지막 제목이 조직의 생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큰 카테고리가 효과성에 대한 얘기를 했죠. 효과성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그 다음에 그 안에 더 중요한 게 세족, 특히 세 개에 집중해야 돼 이거예요. 그죠? 근데 그 세 개 중에서 가장 베스트는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뭐야? 요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조직의 생산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배웠듯이, 우리가 공부했듯이 생산 능력이 뭐였죠? 생산 능력이. 거의 황금알이었어요. 거위였어요. 거위잖아요. 거위.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본능적으로 황금알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훨씬 많죠. 예를 들어서 뭐 황금알은 나는 관심 없어. 나는 계속 학습하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공부하는 거에만 관심 있어. 이런 사람보다 이 학습하고 학습하고 공부하고 이것보다 이거는 조금 균형적으로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황금알을 하는 경우가, 그리고 사람이 왜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듯이 누구나 황금알을 먼저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적다? 훨씬 많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직의 생산 능력은 황금알이 아니죠. 뭡니까? 유지보수의 중요성. 이게 만약에 어떤 그 공부라고 한다면 꾸준히 학습해 나간 유지보수에 대한 것.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조직이에요. 우리가 조직이 뭘까요? 조직이라고 하는 큰 단어를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면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거는 100% 누구다? 사람이에요. 조직원, 사람이에요, 사람. 조직의 구성원은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기본 단위는 세포듯이. 그쵸? 근데 요즘은 이제 미생물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세포보다 더 많은 게 뭐예요? 미생물. 그러면 사람의 진짜 주인은 누구다? 내가 물리적으로 보이는 거, 이건 황금알이잖아요. 그죠? 내가 물리적으로 보이는 거는 나는 이제 황금알인 거고, 이것이 잘 이게 계속 황금알로 유지되려면, 이 피부, 이 머리, 얘가 유지가 되려면 미생물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유지 보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조직의 생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잘 대한다, 뭐 이런 거예요. 사람을 잘 대한다, 사람을 잘 교육시킨다, 사람에게 진짜 관심을 가진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을 풀면,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결과를 내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의 생산 능력에서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관점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당신이 그 조직의 생산 능력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황금알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당신이 사람을 보는 관점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렇게 황금알을 크게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뒤에 예시가 나오는데 엄청 뼈 때리는 말이 하는 게 나옵니다. 보시면, 그래서 올바른 원칙이 가지는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다양한 환경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굉장히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생긴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다 다른데, 이 사람에 대한 올바른 원칙은 그 모든 다양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가장 큰 개념은. 그래서 이거는 개인, 가족뿐만 아니라 각종 조직 다 사람입니다. 개인도 사람, 가족도 사람, 각종 조직도 사람, 다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에 그 많은 다양한 사람, 다양한 특징의 사람,
사람이 작든 많든 모든 곳에 올바른 원칙은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 올바른 원칙이 뭐다? 거위와 황금알의 균형. 이게 올바른 원칙이다. 이게 효과성. 효과성은 거위와 황금알의 균형에서 나오고, 이 균형을 맞추는 올바른 원칙은 모든 사람의 성향, A형, B형, AB형, 뭐 O형, 장형, 가스형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 명이든 5명이든 10명이든 다 적용된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올바른 원칙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예시를 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기계라고 쳐볼게. 그러면 이 되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기계를 풀로 가동시켜 가지고 엄청나게 결과를 많이 뽑아내는, 그죠? 이 기계는 원래 하루에 4~5시간 뭐 하고 정비를 좀 하고 또 뭐 좀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풀 가동시켜 버린 거죠. 왜? 황금알에 너무 집중하니까. 승진이라든지 뭐 보수 이런 걸 많이 받고자 하는 황금알에 집중한 채 유지관리 보수라는 거는 무시하고 이빨 돌린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지 보수하는 시간을 넣지 않으니까 균형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유지 보수 그런 거 필요 없어. 지금 새 거야. 예를 들어 내가 담당하고 있을 땐 그런 거 안 해. 라고 해서 그 시간을 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뭐죠? 생산을 놀랄 만큼 늘고 비용이 절감되죠. 예를 들어 시간을 원래 이 기계는 뭐 3시간 쓰고 1시간 쉬어야 되는 거라면 그걸 안 하니까 4시간을 일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기계로 치면. 그쵸? 그러니까 생산은 당연히 늘고 비용은 또 안 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엄청나게 인정을 받죠. 쉽게 얘기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죠. 누가 봐도 탐스러운 황금알을 낳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뼈 때리는 거예요. 당신은 혼자 존재한다면 계속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인간은, 조직은 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만약에 넥스트 이 일을 맡은 후임자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라는 거예요. 당신의 선임자가 풀로 가동시켜가지고 아주 탐스러운 황금알을 얻었어. 인정받고 딱 나갔어. 근데 당신이 그 후임자가 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그냥 나는 정말 지켰어. 3시간 기계를 뭐 예를 들어서 움직이고 1시간 쉬게 하고 뭐 요런 규칙대로 요렇게 했는데 자기는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자기는 3시간을 기계를 돌리고 싶은데 3시간 기계가 안 돌아가. 왜? 이 기계를 앞에 이빨 돌려놨거든. 중고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1시간 돌리고 3시간 쉬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가 맞고 난 이후부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계를 수리 보수하는데 시간이 엄청 들죠. 수리 보수하는데. 이 돌려야 되는데 수리 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하지 않은 수리 보수를 자기가 해야 되는 입장이 돼버린 거죠. 황금알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죠. 그러면 이 황금알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난은 앞에 선임자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럼 이 사람이 모를까요? 후임자가 선임자 때문에 자기가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것을 선임자는 모를 수 있지만 후임자는 모를까요? 알죠? 여러분 직장생활 해봤을 때 이런 경우 굉장히 많지 않아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규율과 규칙대로 서류를 정리하지 않고 자기가 일하기 쉽도록 서류를 다 정리해가지고, 예를 들어 그 뒷사람이 왔는데 인수인계를 해줄 수 없다든지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아요. 저는 그런 경우가 사실 있었거든요. 자기 딴에는 인수인계 해주고 갔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리고 인수인계, 그러니까 여기에 재고가 있어야 되는데 가니까 거기에 재고가 없어. 뭐 이런 경우. 그다음에 서류에는 10개라고 써 있는데 5개밖에 없어. 뭐 이런 경우. 그러니까 서류상은 휘황찬란한데 완벽한데 내가 그걸 하려고 하니까 하나도 맞지 않아. 어디 호소할 데도 없어.
내가 알아서 처리해야 돼. 이러니까 막 하에서 뭐가 나옵니까? 막 불평불만. 그쵸? 그런 거죠. 뭐야 이게? 이런 이 황금알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비난. 근데 이 사람이 받게 되니까 이 사람은 뭐가 생기죠? 불평불만이 생기죠. 자, 불평불만이 생긴 조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직. 어떻게 될까요? 신뢰도가 떨어지죠. 조직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이 조직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우리 직장 같은 케이스에는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일하기 좋은 직장 1, 2, 3 이런 거. 월급 많은 직장 1, 2, 3 이런 거. 요즘 젊은 애들은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예전에는 월급 많은 1, 2, 3로 갖다 줘. 지금은 이 조직의 생산 능력, 조직의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1순위라는 거예요. 가장 인재들이 어디로 간다? 조직의 환경이 좋은 곳, 조직의 신뢰도가 높은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또 이제 아메이 생각이 나는 거죠. 아메이 생각이 뭐가 납니까? 아메이에서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본질이 넥스트인 걸 아시죠? 넥스트 제너레이션, 넥스트 환경. 그래서 아메이가 친환경인 것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ESG 경영이라고 원체 이제 친환경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으니까 안 지키면 안 되는, 안 하면 안 되는 때까지 밀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ESG라는 것을 얘기하지만 그 60년 전에 ESG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을 때, 규칙도 없을 때, 법도 없을 때 아메이는 사실 지금 우리가 하는 ESG 경영을 했잖아요. 그죠? 지구를 생각하는. 그러면 왜 그렇게 했냐는 거야, 아메이는. 그냥 지구라는 거, 왜냐면 그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 뭐죠?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한 초기 비용은 뭐 원자재 값 쉽게 말하면.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냥 석유 써버리면 엄청 편한데 효과성이 황금알이 엄청 큰 걸 바로바로 얻잖아요. 석유 써버리면. 근데 그 석유를 쓰지 않고 친환경으로 만들려고 하니 운송에도 문제가 돼. 그쵸? 뭐 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뭐 섬유유연제 같은 경우 굳는다든지 헤어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쫙 분사해야 되는데 찍찍 나온다든지. 실제 제가 아메 비즈니스 시작하고 헤어스프레이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막 스프레이를 맨날 썼을 때여가지고 스프레이 쓰면 스프레이가 진짜 길거리 가는 1,000원짜리도 진짜 쫙 분사하면 쫙 이렇게 멀리 얇게 분사가 되는데 아메 걸 분사하면요 찍 이렇게 분사되는 거예요. 찍.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손에 뿌려가지고 요렇게 했어야 됐어요. 손에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막 고정을 시켜야 됐어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이거 뭐한 짓이냐? 이거 돈도 비싼데. 찍이 뭐냐고, 찍이 뭐냐고. 근데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프레온가스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쫙 분사되는 것은 프레온가스가 들어갔을 때 그 기능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석유죠. 근데 아메이는 넥스트 환경에 대한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뭡니까? 생산 능력에 대한 개념, 지구라는 것에 대한 생산 능력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개념이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프레온가스를 쓰지 않으니까 기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스프레이는 그래도 쫙 뿌려지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 나오는 거. 그건 왜 그럴까? 그 사이 기술이 발전한 거예요. 프레온가스를 쓰지 않아도 분사되는 기술이 발전한 거죠.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뭐 이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 사업의 구조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상속 때문에 이 일을 선택하시는,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상속이란 단어가 도대체 왜 이 비즈니스에서 튀어나오는 거야? 라고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도 알아보시기 시작하는 분 굉장히 많죠. 상속이 왜 있죠? 넥스트 제너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음 세대. 처음부터 상속의 구조를 가지고 시작했죠. 처음 비즈니스부터. 그렇죠? 여러분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이쯤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네? 이해되세요? 하다 보니까
아메가 60년 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일이 잘 될 텐데 그럼 젊은 사람들에게 뭔가 베네핏을 주자. 그러면 상속이 된다고 해주자. 이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상속에 대한 개념이 있었죠. 뭐?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있었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한 후임자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를 잘 써야 되고 우리가 우리 사업을 제대로 온전히 만들어내야 된 이유는 후임자에 대한 생각, 다음 세대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철저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아메이를 구성하고 있는 ABO들은 아메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많죠. 사실 보시면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해 그들은 여기에 집중돼 있죠. 지금 현재에. 그러니까 말하는 게 뭡니까? 좀 쉬워, 빨라, 혹은 돈이 많아.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들으면 어때요? 뭐 좀 저시기 할 때 있잖아요. 저시기 할 때 있잖아요. 저 친구는 다른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한 지 뭐 한 석 달, 넉 달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몇백만 원을 번다 해. 그럼 몇 명한테 알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됐다 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느낌이 어때요?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겁니다. 이거 앞에 이빨 뽑아내는 거. 그런 마케팅의 표본 이제 여러분이 이제 들으시면 옥석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산과 거위와 황금알에 대한 균형이 진정한 효과성이라고 하는 거, 롱런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걸 배웠어요. 책에서 배웠어요. 그럼 이거를 어디에 적용시켜야 됩니까? 우리 비즈니스에 한번 적용시켜봐요. 우리 비즈니스는 정말로 거위와 황금알의 균형이 잡혀있는 회사인가?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말하는 그것은 좋아. 황금알이 그럴싸한 거 너무 좋죠, 여러분.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황금알이 지속적으로 황금알을 낳을 수 있을 만큼 왜 뒷받침 유지관리, 보수, 유지관리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실 수 있어야죠. 와, 우리 황금알은 5g밖에 안 되는데 너금 황금알은 100g이란 말이야? 이런 단순 비교가 아니라 그 100g짜리 황금알이 언제까지 100g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이제 안목이 생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잖아. 공부했으니까. 그쵸? 근데 계속 단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쟤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이런 거. 우리 사람도 똑같습니다.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비즈니스 시작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뭐 어떤 결과를 냈대. 똑같은 아메 속에서도. 근데 나는 몇 개월이 됐는데 뭐 그만큼의 결과를 못 내. 이런 단순 비교할 일이 아닌 거죠.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이 균형. 그러면 저 사람은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얼만큼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계속 그것을 황금알 낳는다면. SP 같다, GP 같다, PT 같다, 바운더스 PT 같다, 사파이어 같다, 에메랄드 같다 이렇게 황금알을 계속 낳는다면 그 사람은 그 뒤에 그만큼 이상을 유지 보수하는데 에너지 쓰고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쵸? 근데 단순하게 저 사람 나랑 같이 DBC 졸업했는데 왜 쟤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제가 그렇게 단순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엄청 마음이 힘들었어요. 저는. 왜냐면 저랑 DBC를 같이 졸업한 사람이 5명이 있었거든요. 제가 DBC를 입과했을 때. 근데 그때는 한 분 한 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외모만 아는 거죠. 아, 저 사람도 나랑 같이 이쯤에 시작하는구나. 아, 저 사람도 이쯤에 시작하는구나. 근데 그 5명 중에 한 분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에메랄드까지 치고 나가신 분이 있어요. 우리 용어로 치면 치고 나가는 거죠. 나 너무 있잖아요.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난 뭐 하는 사람이고. 난 너무 쓸모없고, 난 너무 이 일과 안 맞고, 너무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안 맞고, 내가 과연 언제까지 그걸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진심으로 했었습니다. 엄청나게 고민을 하면서. 진짜, 진짜. 근데 여러분이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분은 지금도 에메랄드예요.
저는 파운더스 더블이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다? 균형이 중요하다. 뒤를 볼 수 있는 힘. 그 사람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의 뒤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뉴싱킹에서 계속 질문하는 거. 그의 뒤를 보는 거. 그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보는 거. 여러분, 우리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저는 그 말에 진짜 별표 100개를 주고 깜짝 놀랐던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꿈이 그 사람의 시금석이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꿈이 그 사람의 시금석이다. 지금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이 아니고, 어? 지금 그 사람이 100만 원을 벌고 있어. 그게 그 사람이 아니고, 지금 내가 파운더스 PT야. 그게 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지금 다이아몬드, 그게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꿈꾸는 꿈, 이루어내고자 하는 방향성, 그 꿈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꿈만큼 이 생산 능력을 갖추려고 그 사람은 노력하겠죠. 그 꿈의 크기만큼. 이해되세요? 그쵸? 그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 멋있는 말이죠. 자, 또 예시가 하나 더 나옵니다. 조개탕 예시가 나옵니다. 어떤 가게가 주인이 바뀌어서 조개를 2개씩 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당장은 손님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정말 얼마 가지 않아서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이 후임자처럼 알아요. 그러니까 1명, 2명씩 가게를 이제 손절하겠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손절이 이루어지고 시작되고 나니까 도미노가 출발되고 나서 주인은 아는 거죠. 아, 사람들이 아는구나를 아는 거죠. 사람들이 아는구나를 아는 것이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조개를 2개 넣었어. 그렇지만 이미 잃어버린 신뢰는 되찾기 어렵죠. 그래서 단골을 잃어버린, 거위를 스스로 죽여버린 케이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고객의 중요성은 알아요. 근데 고객을 상대하는 직원을 무시하는 이런 경우 있다는 거예요. LG가 예를 들면 어떤 대기업이 그 최적의 고객을, 저희 같은 고객을 중요성을 인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직원은 뭐 이렇게 내가 월급 주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고객을 최고로 대우해 주길 원하는 만큼 조직은 직원을 잘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원은요, 내부 고객이거든요. 내부 고객. 우리는 외부 고객. 식당으로 친다면, 기업으로 친다면, LG로 친다면, 삼성으로 친다면 우리는 외부 고객. 직원은 내부 고객. 직원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갈까요? 예를 들어, 진짜로. 봐봐, 내가 어떤 식당에서 지금 알바를 시작했는데 이 식당 진짜 장난 아니다. 야, 이 해물이 뭐 예를 들어 이런 해물을 써. 청소를 얼마큼 지독하게 시킨 줄 알아? 고객을 위해서? 야,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그렇게 지독하게 규칙과 규율과 올바로 하고 난 이 내부 고객에게도 엄청난 대우를 해줘. 그러면 그 고객은요. 고객의 입.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가 요즘 후기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특히 식당은. 그 후기가 그냥 후기를 쓰려고 쓰는 후기와 정말 좋아서 쓰는 후기는 그냥 읽어봐도 알지 않아요? 그냥 읽어봐도. 근데 그 후기 중에 저는 이런 거 꼭 보거든요. 제가 미용사로서 13년 미용 디자인으로 일하고 내가 추천하는 뭐 헤어 스프레이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 제일 관심 가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게 제일 관심이 가지더라고요. 진짜잖아, 그거는 진짜. 그러니까 외부 고객이 좋다고 하는 거 하고 내부 고객이 진짜 해물 프리미엄으로 쓴다. 야, 진짜 이거하고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그러니까 외부 고객 입장에서는 우리는 ABO인 우리는 내부 고객이잖아요. 암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어떤 제품을 쓰고 진짜로 감동한 정말 좋다고 느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가장 효율성으로 뛰어나다는 것을 아내가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케팅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사람의 노동력인 손은 살 수 없지만 그의 마음까지, 손은 살 수 있지만 마음은 살 수 없고, 그런데 그 마음에서 열성과 충성이 나오고, 짊어질 사람의 등은 살 수 있지만 그의 두뇌는 살 수 없다. 그의 두뇌야말로 창의력과 재능과 풍부한 자원이 나오는 것이다. 생산 능력을 위해서 고객을 감동시켜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 직원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거. 우리 구글이라는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글이라는 회사. 구글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CEO처럼 대해준다는 거잖아요. 프리한 거. 출근이 있습니까? 퇴근이 있습니까? 이런 옷을 입고 와야 슬리퍼 신고 다 있죠. 아들 보면. 지가 원할 때 밥 먹으러 가고 술을 먹을 수도 있고, 그게 그 라이프 스타일, 그 회사 생활 내 라이프 스타일이 마치 무엇과 같죠? CEO와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CEO는 우리 생각해보면 CEO는요 출근도 퇴근도 지 맘대로 오고 뭐 예를 들면, 근데 직원은 그럴 수 없잖아. 근데 직원을 CEO처럼 대해준 회사가 구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원인데 CEO처럼 대우해 주니 직원이 CEO처럼 창의력을 만들어내고 직원이 CEO처럼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나중에 보면 이래요. 황금 아래만 관심을 두는 패러다임, 결과 중심의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진짜 CEO는 직원을 CEO처럼 대우해주면, 쉽게 말하면 헛짓거리 한다고 생각하는, 내가 없으면 일도 안 하고 저것들이 내 놀기만 하고 똑바로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을 보는 패러다임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쵸? 그 얘기가 여기 뒤에 나옵니다. 자, 게으르고 무능한 직원들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토론이 한 적이 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쫓아야 된다. 그런 사람은 내쫓음으로써 본보기도 보여야 된다. 본보기를.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유증은 누가 책임지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게으르고 무능하고 결과를 내지 않는 사람이 고객이라면, 물건을 사지 않는 사람, 고객인데, 그죠? 식당인데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냐 물으니까 고객에겐 그럴 수 없죠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그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무슨 중심? 결과 중심으로 본다는 거죠. 사람을 결과 중심으로. 황금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고객에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직원에겐 그렇게 해도 되고. 결과 중심의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조직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좋지 않다. 내가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 이 회사는 그것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계속 그러진 않겠지. 뭐라고 표현하죠? 내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해도 뭔가 쿠션이 있는 곳이면 그 직원은 내 충성도는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본 다른 직원들도 이 조직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서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자, 보시면 황금알에만 관심을 두는 패러다임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가슴 속에 있는 강력한 에너지를 끌어낼 수 없다. 딱 그 월급만큼만 일한다는 거죠. 딱 안 잘릴 만큼만 일한다는 거죠. 그렇죠? 효과성의 균형, 생산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결과 중심은 건강을 해치고 기계를 망가뜨리고 자금을 고갈시키고 상호관계를 별표 주세요. 파괴시킨다. 파괴. 자, 이게 쉽지는 않다고 얘기합니다. 생산과 생산 능력의 균형. 이 효과성의 본질은 균형이잖아요. 이 균형은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 사이의 균형. 좋은 점수를 따내는 것과 참다운 배움. 내가 참다운 배움을 하고 있으면서 성적도 좋은 거. 이 쉽지 않잖아요. 성적이 좋은 것만 생각하면 족보대로 잘잘 해가지고 쪽집게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그것만 외워서. 그럼 참다운 배움은 아니죠. 이 참다운 배움인 이 생산 능력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거기서 배운 성적은 100점일 수 있지만 참다운 배움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 능력이 어떻게 크레센도의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효과성의 본질은 없다는 거죠. 크레센도의 반대의 삶을 살겠죠. 그러니까 겉은 번지르하지만 아무것 속빈 강정이 되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속빈 강정으로 보여지는 이런 거죠. 자, 118페이지 맨 마지막에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이것은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입증된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왜? 이 균형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진리는 모든 곳에 다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황금알이 아닙니다. 뭡니까? 황금알이 있는 곳에 반드시 거위가 있고 그 거위를 황금알과 동격으로 바라볼 수 있는 당신의 패러다임. 자, 유무상생이라 했어요. 성공과 실패는 동일하다. 성공과 실패가 동일합니다. 동전의 양면 뗄 수 없다. 동전의 앞에 숫자 있는 거 500원 이게 너무 좋잖아요. 우리는 예를 들어 그래서 자르고 싶어도 자를 수 없다. 동전의 뒷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공을 너무 원하죠. 황금알을 너무 원하죠. 근데 그 황금알은 반드시 거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위를 황금알처럼 생각하지 못하면 거위의 배를 가르는 그 거위는 그냥 로또처럼 한 번 있다 마는 그런 거. 근데 우리가 이 황금알을 성공을 황금알로 친다면 그 황금알에 필수적으로 있는 거위. 그 거위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실패가 있다고. 실패가 있다. 실패가 없는 황금알은 황금알이 아닙니다.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이거 베껴치세요. 내가 실패 없는 SP를 해냈어. 그 SP는 GP로 갈 수 없는 SP예요. 실패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쵸? 실패 없는 다이아몬드까지는 어떻게 갔을 수 있지만 그쵸? 그게 뭐 다이아몬드 예시도 틀렸다. 다이아몬드까지 갈 수도 없습니다. 갈 수도 없어요. 없지만 그냥 제가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라면 그 넥스트가 없는 다이아몬드죠. 넥스트가 없는 거. 근데 내가 예를 들어 황금알의 어떤 결과는 보지 못한 채 계속 실패만 하는 것 같아. 계속 실패 연속이야. 내가 가질 황금알이 큰 겁니다.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근데 계속 결과 중심으로 패러다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결과 중심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안 보이는 거죠. 지금의 내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보이지 않고 자꾸 그 결과와 내 발몫을, 내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안 되고 있잖아. 안 되고 있잖아. 나는 파트너가 없잖아. 난 소비자가 없잖아. 이 결과가 지금 내 눈앞에 보니 결과가 자꾸 지금의 나를 지배하는 생산 능력이 나를 지배해야 하는데 그러면 황금알은 내가 거위를 잘 케어하면 황금알을 그냥 놓는 거잖아요. 황금알을 처음부터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위를 잘 케어하는 것을 계속 쫓으면 거위가 황금알을 계속 놓는다니까요.
근데 거위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황금알만 먼저 패러다임 하니 거위는 보이지 않고 황금알을 로또처럼 한 번이라도 받아보면 그래도 재수인 거고 계속 황금알을 못 잡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거위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계속 얘기한 거예요. 스티븐 코비가 거위에 대한 중요성을.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어제 진짜 잘 하셨겠지만 오늘 한 번 더 우리 각종 황금알에 대한 많은 거위들, 여러분의 거위, 나는 그 거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어떻게 대하고 있나, 어떻게 관리, 유지 보수 하고 있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멋진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